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 재단님들 일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품도 우리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죠.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1학기가 우리가 오늘 이제 112페이지 할 거죠. 112페이지 문제 풀 건데 선생님 물 한 잔 마실게요. 좀 천천히, 오늘은 조금 천천히 그냥 수업할게요. 좀 천천히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오늘은 천천히 좀 할게요. 물 한 잔 마시고 있습니다.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는지 당분간 좀 마시지 말아야겠어요. 자, 이거 뭐 궁금하신 내용 아닌데 또 슬라이드 떼기 없는 내용에서 죄송하고요. 자, 112페이지 11번까지 풀었고 12번부터 풀게요. 오늘은 12번, 13번, 14번, 15번만 풀게요. 그리고 내일 조금 풀고 그러다 보면 다음 주면 끝날 것 같은데 다음 주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1학기가. 자, 112페이지 12번입니다. 일품 112페이지 이제 12번 문제네요. 12번. 점 AB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후 점 이제 AB가 있는데요. 얘를 이제 X축 대칭 이동하래요. X축 이제 대칭 이동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X축 대칭 이동하면 X좌표는 그대로인 거니까 이제 오케이 A, 마이너스 B로 바뀌겠네. Y좌표만 바뀌겠네요. 여기를 이제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래. Y는 이제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래.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이제 대칭 이동하래요. 그러면 오케이 Y하고 Y가 바뀌는데 그냥 바뀌는 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된 거죠. Y가 X 자리에, Y가 Y 자리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 Y가 이제 점이 이제 YX 이렇게 오는 거는 우리가 이제 Y는 X에 대한 대칭인 거죠. X 자리에 Y, Y 자리에 X가 오는 거. X 자리에 Y가 들어갔고 Y 자리에 X.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니까 이제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B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네요. B 마이너스 A.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오늘 천천히 시간이 좀 널널해서요. 좀 빨리 할까요? 자, B 오면서 부호가 바뀐다. 오면서 부호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했을 때 바뀌면서 부호도 바뀌면서 들어오세요. 그랬는데 이제 야이가 이제 누구하고 똑같대요. 야이가 이제 C, D하고 똑같대요. A하고 똑같은데 야이가 제2사분면 위의 점이래요. 야이가 제2사분면의 위의 점이래요. 제2사분면. 야이하고 야이가 지금 같다고 주어졌어요. 같다고 주어졌어. 야이도 이제 제2사분면의 이제 좌표가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출제자가 이제 제2사분면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C는 C는 이제 음수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D는 이제 양수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가 이제 음수, 양수, 좌표가 음수, 양수의 세계니까. 그런데 이제 A하고 A가 같다고 했으니까 B하고 C가 같죠. B하고 이제 C가 같으니까 B 역시도 음수란 얘기예요. C 자리에 B가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지금 세 개의 정보를 일단 알아냈고 이제 마이너스 A하고 D가 같은 거니까요. 마이너스 A가 0보다 큰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곱하면 A는 0보다 작은 거죠. 그러면 출제자는 A 음수, B 음수, C 음수, D만 양수네요. 그래서 출제자는 A도 음수, B도 음수, C도 음수, D가 양수. 이런 정보를 지금 주고 있네요. 자, 그런데 옳은 것만을 고르래요. A, B는 모두 음수이다. A하고 B는 모두 음수이다.
기억 A, B는 모두 음수이다. 맞았네요. 맞았습니다. 기억을 선택해주면 되겠네. A, D는 양수이다. D는 A, D는 양수이다고 했는데 A하고 D의 부호가 달라요. A, D는 양수이다는 지금 틀렸네요. 자, 디귿을 보니까 디귿을 보니까 점 이렇게 주어졌어요. 점 A 플러스 C 이제 BD 이렇게 지금 주어졌네요. 점 A 플러스 C BD는 제 3, 4분면 위의 점이다 이렇게 줬어요. 제 3, 4분면 제 이제 3, 4분면 3, 4분면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제 3, 4분면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있는 거잖아요. x좌표, y좌표 둘 다 음수이냐 물어보고 있는 거죠. 둘 다 음수이냐. 그러면 A도 음수이고 C도 음수니까 양이 음수 맞죠. BD는 이제 음수 맞죠. 그래서 이제 음수니까 여기서 놀고 있겠네. 맞았네요. 답은 이제 그러면 기억하고 디귿이 옳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게 뭐 어려운 건 없는 것 같네요. 자, 계속 가봅시다. 13번 문제. y는 2x의 위의 점 p a, b를 x축, y축에 대하여 각각 대칭 이동한 점을 p1, p2라고 하자. 삼각형 p1, p1, p2의 넓이가 8일 때 a, b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주어졌네요. 문제 좀 시간 좀 벌었어요. 죄송합니다. 자, 13번 볼게요. 13번 봤더니 y는 2x의 위의 점이 있대요. 뭐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y는 2x의 위의 점, 여기 이제 원점을 지나는 직선 위의 점이 있는데 a, b가 있는데 a가 양수래요. y는 2x의 점 위의 점인데 그럼 이런 직선 위에 있는 점인데 x좌표가 이제 양수래요. 그럼 이렇게 해서 y를 a, b래요. 여기가 y는 2x 위에 있는 점이래요. 잠깐만 그릴까요? y는 2x 위에 있는 점 이런 점이래요. 이런 점, 이런 점이래요. 나의 이름은 이제 y는 이제 2x래요. 그런데 이제 뭐 이런 이제 그림이 있다 이거예요. 이제 뭐 없어도 상관없겠죠. 이제는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P라는 점이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B가 2A라는 건 뭐 당연히 이제 알고 계실 거고 A를 P라고 했네요. 그런데 이 P를 X축 A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1, 4분면에 그려주고 하는 거예요. X축, Y축의 대칭, X축의 대칭 이동했대요. X축의 대칭 이동하는 순간 Y가 1로 오는 거니까요. 이제 P1이라는 것이 A, B 이렇게 되겠네요. A, B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Y축의 대칭 이동했으니까요. A로 Y축의 대칭 이동하면 A를 이제 P2라고 하겠다요. P2는 이제 A, B 이렇게 되겠다 이거네. 그랬을 때 이제 오케이. 선생님 이제 그냥 이제 이 점으로 한번 이렇게 할까요? 점 찍을까요? 여기 이제 이 점을 찍을까요? 여기 그냥 점으로 찍을까요? 점으로 찍을까요? 이렇게 할게요. 그랬을 때 y로 이제 이루어지. 그런데 한 점을 y로 y축, x축 대칭 이동했으니까 y하고 a는 원점 대칭이겠죠.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y를 이제 한번 우리가 이 y 입장에서 보면 y가 이제 y축 대칭 이동했고 x축 대칭 이동했으니까 x축, y축 대칭을 연달하게 되면 y와 y는 이제 원점 대칭이겠죠. 그래서 y의 지금 넓이를 지금 출제자가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아까 지면 선생님이 y를 a, b라고 놨으니까요. y를 이제 b예요. b 이렇게 놓겠고 b1은 이제 a, b가 될 거고요. y는 이제 A, B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넓이, 양의 넓이가 지금 8이라고 주어졌죠? 양의 넓이가 시간이 많아서 좀 천천히 할게요. 죄송합니다. 좀 몸이 늘어졌어요. 날씨도요 상당히 조금 졸린 날씨예요.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자, 여기가 지금 8이라고 주어졌는데 여기 길이가 지금 2A가 될 거고요.
여기 길이가 지금 2b가 되겠네. 내가 심플하게 줬네요. 왜냐면 y를 이제 y축 대칭 이동했을 때 y를 a로 넣은 순간 길이가 2a 될 거고 y가 x축 대칭했을 때 2b가 될 거라는 게 보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일사분면을 편하게 준다고 그래. 좀 눈치가 빨랐다면 2a 곱하기 2b에서 2분의 1 하는 학생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아주 거의 선생님들 급인 거, 선생님도 더 잘하는 모습이 바로바로 보이면. 그러면 y는 8인 거고요. 8인 건데 없어지고 2ab가 될 건데 y는 2x 위에 있는 점이니까 b가 2a가 되겠네. 그럼 8은 이제 4a 제곱이 될 거고 a 제곱은 2가 되겠네.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데 a가 양수라는 조건을 가지고 시작했었죠. a는 루트 2가 될 거고요. 여기 집어넣으면 b는 2루트 2가 되겠네. b는 2루트 2가 되겠네. 문제에서 두 개의 합을 구하라고 했네. 둘이 더하면 이제 3루트 2 되겠네요. 그러면 3루트 2 되겠습니다. 자, 계속 가봅시다. 두 직선이 주어졌는데 y는 ax와 y는 bx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주어져 있네요. y는 ax가 주어져 있는데 14번인가요? 지금 14번 되겠네요. y는 ax, y는 이제 ax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주어져 있는데 a가 0보다 크다고 주어졌네. 맨 밑에 보니까 a가 양수 이렇게 주어졌네. 그리고 y는 또 bx가 주어졌는데 y네 둘이가 지금 x축 대칭이 돼요. x축 이제 대칭이 돼요. 요것부터 좀 분석하고 들어갈까요? 물론 눈치가 빠른 학생은 그냥 이제 b가 이제 바로 이제 마이너스 a라는 게 바로 나올 거예요. 뭐 간단하게 이제 보여주면 a는 만약 y는 예를 들어서 2x라고 하면 a 대칭 이동하게 되면 y는 이제 마이너스 2x인 거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보이실 거예요. 이런 것들. 근데 그럼 감각적인 이제 느낌인 거고 x축 대칭 이동한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도형의 방정식에서 f 이제 xy라는 영은 도형의 방정식이 x축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바뀌냐면 x축 대칭 이동하면 이제 우리가 점의 변화하고 똑같은 거니까요. x는 그대로고 y 대신 이제 마이너스 y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y를 x축 대칭 이동하면 y 대신 마이너스 y가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y는 마이너스 ax 하게 되겠죠. 그래서 y와 y는 서로 이제 x축 대칭 이동이다 이거죠. 그래서 b가 지금 마이너스 a가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b가 마이너스 a가 된다. b는 음수겠네요. 어쨌든 그런 느낌을 이제 알고 있으실 거라고 보겠고요. 계속 읽어나가도록 해볼게요. 그런데 이제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60도이다. 이건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이제 60도래요. 특수각이니까요.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뭐 2대1 대 루트상 이런 것들이 쓰일 거라는 걸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아직 여러분들 보이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없어요. 특수각이 좋았다는 건 2대1 대 루트상 90% 이상이다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아직 그 삼각비라는 걸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삼각함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깊게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이제 60도 나오면 2대1 대 루트상을 이용할 거니까. 그럼 이제 x축을 일단 그리진 않을게요. y는 ax 이제 내가 이렇게 보면요. y는 ax 이렇게 보면 이제 y는 이제 마이너스 bx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ax가 될 수 있는데 예각의 크기가 60도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두 가지 형태가 있겠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60도일 때.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 120도일 때 이제 이럴 때가 있을 거고요. 그림 딱 그려주는 게 낫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오케이. 그러니까 이쪽이 60도일 때도 이제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이 60도일 수도 있고 이쪽이 120도일 때도 있어요. 180도를 일단 생각해서 어느 쪽이 이제 60도고 120도인지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야겠네요. 자, 일단 그림은 좀 약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려줘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럽시다.
그랬을 때 이제 AB의 최소값을 구하라. 어쨌든 이제 두 직선이 이제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60도일 때,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60도일 때 AB의 최소값을 구하래. AB의 최소값을 구하시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만 이건 자세히 좀 그려줘야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은 그림이에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려울 거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y는 ax의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만약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그려서 L을 이제 y는 이제 ax, A는 y는 마이너스 ax, b 대신 마이너스 a를 집어넣었어요. 여기가 이제 30도, 여기가 30도에서 x축의 양의 방향과 있는 y는 30도를 일단 볼 때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두 개 합쳐서 60도.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그리고 이 예각의 크기가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좀 더 딥하게. 여기가 30도, 여기가 60도일 때 이런 식으로 또 형태가 있겠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30도일 때가 있을 수 있겠네. 그럼 y가 y는 ax 이렇게 될 거고, y는 마이너스 ax가 될 거네요. 그런데 이제 ab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요. 일단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좌표를 잡아주는 게 뭐가 가장 편하냐면, 여기를 이제 쭉 해서 1로 잡아주시면 문제가 가장 잘 풀려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증명할 때 기억나세요? 두 직선이 이제 수직으로 만나면, 두 직선이 이제 우리가 수직으로 만날 때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90도일 때 기울기를 증명하는 과정을 했을 때도 여기 좌표를 1로 나눴었죠.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날 때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했을 때도 1로 이제 x좌표를 잡아줬어요. 가장 간단하게 이제 처리가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길이에 대해서 b를 이제 1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길이 계산이 좀 편해지죠. 그랬을 때 여기 x좌표를 1이라고 놓는 순간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을 때려볼게요. 수선을 때려보겠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이 기울기잖아요. 이 기울기. A는 기울기인데, 기울기는 이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니까, 이걸 이제 직각삼각형에서 밑변분의 이제 높이의 비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걸 얘기할 수 있냐면, 이제 y를 이제 1로 놨을 때 y분의 y가 우리가 이제 a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만 이제 얘기하실 수 있어도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y분의 y가 이제 기울기다. 중학교 2학년 교육과정에서 배웠어요. 중학교 2학년 교육과정 기억나시죠? 이렇게 했을 때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다. 그래서 이제 밑변의 길이의 높이의 비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y가 이제 60도가 되겠네요. 60도가 될 거니까 y의 길이가 1일 때 우리가 2대1 때 루트 3인 거니까 여기에 비율이 이제 2대1 때 루트 3,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루트 3분의 1. 그러면 y를 이제 선생님이 분모의 실수와 아주 유효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a가 이제 뭐 해줄까요? 3분의 루트 3이면 마이너스 a는 이제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거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b가 마이너스 a니까 b가 이제 마이너스 a니까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두 개를 곱하면 y와 y를 곱하면요 마이너스 3 곱하기 3은 9이고요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3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일단 최소값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도 이제 선생님이 여기가 이제 60도가 될 거니까요 우리가 이제 y는 기울기잖아요. 그럼 기울기는 이제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요 직각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의 높이의 길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기를 선생님이 이제 만약 1로 놓으면, 이 좌표를 1로 놓으면요. 2대1 때 루트 3인 거잖아요. 근데 그냥 솔직히 처음부터 탄젠트 32 기울기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어요. A는 이제 선생님 탄젠트 30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 여러분들 좀 힘들까봐, 다 까먹으셨을까봐 이제 그렇게 안 했죠. 탄젠트 60이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A는 어떻게 될 거다? 루트 3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A는 뭐다? A는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3 되겠네.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둘 중에 작은 거는 이 녀석이 되겠네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꽤 뭐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원래 기울기가 정의가 여러분들이 삼각대를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면요, x축에 이제 어떤 직선이 있을 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제 이루는 탄젠트의 각이 탄젠트의 세타라고 보면 탄젠트 세타가 이제 기울기예요. 자, 어쨌든 이제 그 정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요즘 긴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와 관련된 내용은 그냥 x의 변화나 y의 변화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5번 볼게요. 15번 봅시다. 이차 함수가 주어졌는데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후에 y는 이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라는 2차 함수가 있는데 y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한 이동해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래. 그래프를 올리라는 얘기네. 그래프가 올라간다는 얘기네요. 그런 다음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라. 그랬을 때 y는 fx의 그래프가 된다. y를 이제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이제 1만큼 이제 평행 이동하고 1만큼 이제 평행 이동하고 식이 필요한가요?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x축에 대하여 이제 대칭 이동하나요? y축의 방향 1만큼 평행 이동하고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y는 이제 fx의 그래프가 된대요. 그랬을 때 최대값이 5일 때, 그랬을 때 y의 이제 맥시멈이 최대값이 이제 5일 때, 맥시멈의 최대값이 이제 5일 때, y의 맥시멈이 최대값이 5일 때, 상수 k의 값을 물어봤어요. 상수 k의 값. 이거 뭐 식으로 할 필요 없겠네요. 왜 식으로 할 필요 없냐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잖아요. 아래 볼록한 그래프는 이제 꼭지점의 좌표가 원래 최소죠. 그래프를 자르지 않는 이상 아래로 볼록하니까 이제 꼭지점의 이제 y 좌표가 최소값이죠. 그런데 이제 y를 이제 위로만큼 올리고 위로만큼 옮기고 x축 대칭 이동하는 거 뭐죠? y를 이제 이렇게 접었다는 얘기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이제 최대값이 되겠네요. 꼭지점의 좌표만 보면 되겠네. y의 꼭지점의 좌표는 y는 이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니까 y의 꼭지점의 좌표, y 좌표가 이제 k 마이너스 1이죠. 근데 y를 이제 1만큼 올렸으니까요. 꼭지점의 좌표가 1만큼 올린 거, k 마이너스 1을 이렇게 1만큼 올렸으니까 y가 이제 k 되겠네요. k. 그리고 y를 이제 이렇게 대칭 이동시켰으니까 y가 이제 꼭지점의 좌표가 이제 마이너스 k가 되겠네요. y가 이제 최대값이겠네요. 마이너스 k가 그러면 뭐다? 5라는 얘기네요. k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 굳이 이거 그리지 않아도 됐었는데 꼭지점만 그러니까 y는 이제 2차 함수의 꼭지점의 y좌표로만 풀 수 있어요. 2차 함수의 꼭지점의 y좌표로만 풀 수 있습니다. y를 위로 올리고 뒤집었을 때 결국 이 y좌표가 변화하고 있죠. 평행 이동했을 때 계속 y좌표가 변화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변한 이 y좌표가 위로 올리고 x축 대칭 이동했을 때 마지막 이 좌표가 최대값이라 해요. y가 5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출제자가 하고 있네. 그럼 k는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천천히 좀 여유롭게 좋은 작전하는 것 같아요. 좀 너무 여유롭게 하니까 또 이제 여러분들도 좀 루즈해질 것 같네요. 자, 좀 지루해지지 않았을까? 죄송한 부분이 있네요. 자, 강의 듣는 고생 많으셨습니다.